6월 15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경찰 전직 최고위층 비리를 수사하던 검찰이 부장판사가 뇌물 피의자와 유흥주점을 함께 가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사실을 파악해 법원에 공식적으로 통보해줬습니다. 우리 법원 행정처는 이 판사를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이철규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뇌물 혐의를 수사하던 검찰은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지역 건설업자 정모 씨를 조사하다 정 씨와 당시 부산구법 문모 부장판사가 유착됐다는 사실을 파악합니다. 문 부장판사가 정 씨로부터 최소 15차례에 걸쳐 골프 접대를 받거나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을 포착한 겁니다. 문 부장판사는 이른바 수사와 재판, 코치도 해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조 전 청장과 정 씨를 뇌물 혐의로 기소하며 문 부장판사의 비위 내용을 담은 문건을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에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문건을 받아놓고도 이를 윤리감사관실에 전달조차 안 했습니다. 공식 징계에 착수하려면 윤리감사관실에서 해당 서류를 검토해야 하는데 아예 넘겨주지조차 않은 겁니다. 제19 감싸기 비판에 대해 대법원은 당시 소속 법원장을 통해 문 부장판사에게 품위유지 의무 등의 문제가 있음을 들어 엄중 경고 조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고는 현행법상 공무원 징계에 속하는 파면과 해임, 정직과 감봉에 속하지 않은 것으로 말 그대로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는 것으로 마무리한 겁니다. 문 부장판사는 이후 1년 넘게 아무 문제 없이 판사로 더 재직하다 지난 1월 사직서를 내고 곧바로 변호사로 개업했습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문 부장판사에 대한 경고라는 징계와 사직서 처리 모두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말하는 정상적인 절차가 뭔지, 법의 심판대에선 일반 장사미사 국민들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 네, 계속해서 대법원 얘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로인사이드 김효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어제 대법관 8명 후보 조합을 보니까 남성 5명, 여성 3명, 그리고 현직 법관 5명, 변호사 3명, 그리고 서울대 4명, 비서울대 4명 이렇게 나름 안배를 한 흔적이 많이 보여요.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역대 대법관의 85% 이상이 네. 그동안 남성 서울대 판사 출신이었습니다. 네. 법조계 안팎에선 이를 순혈주의라고 비판해 왔는데요. 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이런 지적을 감안해서 네. 적절하게 안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가장 눈에 띄고 유력하게 거론되는 후보가 김선수 변호사죠. 예, 김선수 변호사가 대법관이 되면 네. 단순히 진보적 인사가 대법관이 됐다 이런 정도를 넘어서 네.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 대법관이라는 즉 네. 판검사 출신들이 독점해 오던 그들만의 리그를 이렇게 깬다는 커다란 상징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비서울대 출신 대법관 후보자가 4명 있다고 했는데 어떤 인물들이 있나요? 네, 먼저 성균관대 법대를 나온 조재현 변호사가 있습니다. 네. 조 변호사는 상고 출신 또 은행원이라는 이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네. 판사를 지내고 1993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네. 그런데 재야 변호사인 김선수 변호사가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만큼 네. 다른 한 명은 현직 법관으로 제청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는데요. 네. 비서울대 출신의 현직 법관으로 안철상 판사가 있습니다. 네. 안 판사는 건국대 법대를 졸업하고 네. 대전고법 부장판사, 또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을 역임해 현재 대전지방법원장입니다. 네. 여성 후보인 김영애 변호사와 박정아 판사도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네. 8명 중 여성 후보는 김영애 변호사와 민유숙, 박정아 부장판사입니다. 현재 두 자리가 공석이라 11명인 현직 대법관 중 여성은 박보영 대법관과 김소영 대법관이 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여성 후보자를 제청해 임명되면 사상 5번째 여성 대법관이 탄생하게 됩니다. 네, 양승태 대법원장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정말 관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로인사이드 김효정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법무부가 금품 수수 등을 사유로 징계를 받는 법관에 대해 별도의 징계 부과금을 매기는 법관 징계법 일부 개정안을 오늘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 횡령액, 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 부과금 부과 의결을 위원회에 청구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지난해 정은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얽힌 법조비리 사태의 후속 조치로 국가공무원법은 2010년부터 검사징계법은
2014년부터 징계 부과금 조항이 적용됐지만 법관 징계법에는 이 조항이 없었습니다. 네, 룸사롱 판사 논란 등 법원 얘기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검찰 얘기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슈플러스 석대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석 기자, 검찰에 대한 부정적 인식, 최근 두 사람의 역할이라면 역할이 큰데 넥센 주식 대박 진경준 전 검사장과 이른바 법꾸라지라고 불리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이 두 사람이 장본인인데 어제 관련 재판이 열렸죠? 예, 우병우 전 수석이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네, 정정보도면은 어떤 기사가 문제가 된 건가요? 예, 지난해 7월 조선일보가 넥슨코리아가 우 전 수석 처가 소유의 서울 강남역 인근 토지를 매입을 할 때 네. 진경준 검사장이 거래를 주선한 게 아니냐 이런 취지의 보도를 낸 바 있습니다. 이때 이제 다리를 낮춘 대가로 진경준 전 검사장이 네. 검사장 자리로 승진을 할 때 네. 민정수석으로 있던 우 전 수석이 넥슨 주식 대박 사건을 문제 삼지 않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스토리입니다. 아, 네. 조선일보는 뭐를 근거로 이런 기사를 쓴 건가요? 일단 우 전 수석과 진경준 전 검사장 서울대 법대와 사법연수원 2년 선후배 사이입니다. 네. 굉장히 친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네. 또 진 전 검사장이랑 김정주 넥슨 대표는 네. 고교 때부터 또 절친이었습니다. 네. 우 전 수석이나 우 전 수석의 처가는 김정주 대표와 별다른 연결 고리는 없고요. 네. 근데 이제 넥슨이 해당 부동산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1,300억 원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네. 굳이 이런저런 편의를 봐줘가며 사들인 것 등을 보면 네. 결국 진경준이 선배 우병우를 위해 다리를 놔준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네. 그 검찰이 그래서 수사를 했죠? 네, 당시엔 우 전 수석에 대한 이런저런 의혹과 논란들이 네. 많이 불거질 때였습니다. 네, 네. 넥슨 땅 구입도 검찰이 수사를 하긴 했는데 네. 뭐 결론은 아시다시피 혐의 없다 네. 이렇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네. 자유로운 사적인 거래로 보고 있다. 자연스럽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네. 당시 검찰 수사의 발표입니다. 이 검찰 수사 발표를 토대로 그럼 우 전 수석이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거네요? 예, 그렇죠. 이제 그리고 어제 이제 5차 변론기일이 열린 겁니다. 네. 우 전 수석 측 변호사는 조선일보가 언론기관으로서 충분한 취재를 거치지 않았다 네. 이러면서 정정보도하고 명예훼손에 따른 정신적 위자료 등으로 3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네. 재판부는 뭐 어떤 입장이던가요? 일단 우 전 수석 측에선 정신적 피해의 증거라면서 조선일보 기사를 인용한 다른 언론사 기사를 가져왔는데 네. 이게 100쪽 정도가 됩니다. 많이 갖고 왔네요. 예. 재판부는 이 100쪽 되는 언론 기사를 재판부가 뭐 알아서 읽어보란 거냐, 네. 알아서 필요한 부분만 읽어봐라 이거냐 네. 이러면서 이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네. 뭐 소송을 냈으니까 하긴 하지만 짜증난다 이렇게 읽히네요, 예,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우 전 수석 측에선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 불기소 결정문만 이제 재판부에 제출을 했는데 네. 재판부는 검찰 불기소 결정문만 제출을 했는데 네. 수사 기록도 볼 필요가 있다. 네. 수사 기록도 제출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뭐 제대로 수사해서 불기소 결정을 한 건지 아니면 대충 덮은 건지 재판부가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네.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서 뭐 재수사 등 다른 쪽으로 불똥이 튈 수도 있겠네요, 오히려. 예, 지난달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네. 김정주 넥슨 대표가 해당 부동산 매입 관련해서 우 전 수석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서 네. 이제 재수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재판부는 우 전 수석 측에 수사 기록을 제출하라고 주문을 했고 네. 조선일보 쪽에는 의혹을 보도하게 된 경위와 근거를 네. 밝히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네. 재판부가 실체를 들여다보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 내일이죠. 우병우 전 수석 최순실 국정농단 방조 및 은폐 의혹 등에 대한 첫 번째 재판, 본격 재판이 내일 첫 번째 열리는데 예. 이 소식도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이슈플러스 석대성 기자였습니다. 차량 유리를 어둡게 하는 이른바 썬팅. 안이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시커멓게 되어 있는 차들도 많은데요. 엄연한 불법입니다. 하지만 단속도, 처벌도 사실상 안 하거나 못하는 이유. 거의 모든 운전자들이 안 지키면 다 같이 불법을 저지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지.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법률방송 로투데이 현장기획. 오늘은 차량 불법 썬팅 얘기입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도로입니다.
도로 위를 지나는 차량들 대부분이 이른바 썬팅이라고 불리는 틴팅이 돼 있습니다. 일반 승용차도, SUV 차량도, 소형차도, 대형차도, 국산차도, 외제차도 차종과 크기를 가릴 것 없이 대부분 썬팅이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햇빛이 너무 강해서 사실 썬팅을 하면 상당히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요. 밖에서 실내가 보이는 게 아무래도 조금 신경 쓰여서 썬팅은 꼭 필수로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너무 짙은 썬팅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그런데도 자외선을 차단하려는 건지 들어오는 빛 자체를 차단하려는 건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시커멓게 된 차량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앞유리창에 하늘이 그대로 비치는 차량도 여럿 눈에 띕니다. 이른바 거울 썬팅이라 불리는 것인데 모두 불법입니다. 심지어 법을 만드는 국회에 주차돼 있는 국회의원 차량부터 불법 썬팅을 한 차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너무 짙은 썬팅은 차량 사고 유발 원인이 된다는 점입니다. 야간 운전은 특히 더 위험합니다. 이른바 썬팅이 아주 짙게 된 차량입니다. 차 창문에 코가 닿을 정도로 가까이서 들여다봐도 차량 내부가 보이지 않습니다. 안에서 보는 바깥은 어떨까? 직접 차를 타고 운전을 해보겠습니다. 해가 넘어간 서울 강남의 도로. 유리가 짙은 만큼 가시거리가 짧아져 좀 떨어져 있는 자동차와 사람을 미리 확인하기 어렵고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 같은 착시 현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창문을 올리자 사이드미러로 보이던 사람이 아예 시야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주행 중이라면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갈림길이 어느 순간 갑자기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 아찔한 상황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썬팅이 짙지 않은 차와 비교해보면 선명도와 가시거리 확보에 확연히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낮에도 터널에 들어가거나 할 경우 순간적으로 시야가 일시 깜깜해져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돌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위험을 알아차리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 또 알아차린다 하더라도 늦게 알아차리게 되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차량 앞유리의 경우 가시광선 투과율 70%, 옆유리는 투과율 40% 미만이면 불법 썬팅으로 규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규정은 운전자에게도 일선 시공업체에서도 사문화된 지 이미 오래입니다. 세팅은 정하실 수 있어요. 원하시는 만큼. 통 많이들 하시는 게 15%. 아예 새까맣게 보세요?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에도 경찰은 단속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차량이 네. 지금 기준을 초과해서 그 썬팅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단속에 좀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상 거기에 대한 저항이 상당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운전자 대부분이 어기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단속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나마 불법 썬팅을 해주는 업체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업체들은 마음 놓고 아주 대놓고 불법 썬팅을 권유하는 실정입니다. 제일 많이 하시는 5%, 그러니까 자외선 지수 정도가 제일 좋은. 너무 티나겠다. 예전에는 뭐 한 번씩 걸리고 그런 것 같던데. 이제는 뭐 기본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거의 없고요. 네. 그래 따지면 뭐 안 걸리는 차들은 다 걸립니다. 미국과 독일, 일본 등 자동차 선진국은 차량 부품 교체부터 썬팅까지 차량과 관련된 거의 모든 수정 사항을 꼼꼼히 검사하고 이를 위반하면 시공해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처벌합니다. 자동차 검사 시에 또 불법 부착물로 보고 인도 팅팅 필름을 시공하지 못하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규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처럼 햇볕이 센 곳도 자동차 썬팅률이 절반이 안 된다고 합니다. 사문화돼 사실상 모두 다 안 지키는 법이라면 법을 바꾸든지 아니면 법을 지키도록 만들든지 뭔가 선택과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울대병원이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를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했습니다. 서울대병원이 사망진단서를 변경한 것은 개원 이래 처음입니다. 서울대병원 측은 당시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신경외과 전공의가 병원 의료윤리위원회의 수정 권고를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총선 리베이트 의혹으로 기소된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박 의원 등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광고 대행업체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지상파 3사가 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JTBC가 3사에 2억 원씩 배상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지상파 3사는 JTBC가 2014년 6.4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방송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검찰은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일 태극기 집회를 주최하고 과격 발언을 통해 폭력 시위를 선동한 혐의로 정광용, 박사모 회장 등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6월 15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